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5차 범위 밖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여권 대선 주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 봉하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친노 적통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가 두 개나 나왔더라고요. 일단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한 길 있었지. 예. 여론조사를 보면은 30.1%입니다. 예. 2위인 나경원 후보보다도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그런 조사가 나왔는데 네. 2주 전에 같은 여론조사 한길 리서치에서 예, 예. 한 걸 당시에는 나경원 15.9, 이준석 13.1%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경원 소폭 상승, 이준석 급격 상승. 예.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금 상승세가 하나의 대세를 형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예, 예. 하나 상승세가 추세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일단 이번 주에 예비 경선을 하게 되고 이제 본 경선을 가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70%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잡아야 할 건 당심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본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당심이 70%를 잡아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서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영남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아주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오늘도 보니까 하루 종일 대구에서 이렇게 예.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 젊은 초선 의원이들과 젊은 의원들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요번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혁신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 하나. 예. 또 하나는 결국 당 혁신의 목표가 뭐냐면은 야권 대통합을 이루겠다. 예. 안철수, 윤석열 모두 다 끌어들어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열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패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에 대해서는 혁신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논리들을 펴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서는 먹혀들고 있다. 예. 당원들, 유권자들 모두에게 먹혀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면서 후보들 간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다가 추월당한 나경원 전 의원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이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정말 이번 대선을 가는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어제 발언을 보니까 이 시정이 바쁠 텐데 정치 이야기를 하시고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쪽에 아직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당대표가 좀 쉬운 당대표, 좀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화물 트럭에 비유하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예쁜 스포츠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스포츠카 말고 전기차 주문했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예, 그 기분의 또 의원 경우에는 자신을 이제 자신은 카니발 타고 다닌다. 예. 예쁜 그 스포츠카가 아니라 자신은 카니발이다. 그러면서 노후 경력차가 아니자 나경원 전 의원을 예. 겨냥해서 이렇게 말 공격을 그대로 했는데 설전입니다. 설전. 예, 예. 근데 정치인이 비유를 쓸 때는요. 잘하면은 촌철살인입니다. 전국을 찌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본전도 못 받습니다. 예. 그 예. 나경원 전 의원 경우에는
본전도 못 뽑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정치인의 비유가 이렇게 촌철살인이 되려면은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그 화물 트럭이다, 예쁜 스포츠카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것은 제 입으로 대답을 안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재미로 말했지만은 저는 실패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급을 했거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SNS에 유쾌한 반란을 꿈꾼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게 뭐 신진 그러니까 이준석 전 의원을 지지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어제 진행된 그 초선 의원들 또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제 3인방들의 토론을 보고 느낀 소감을 밝힌 겁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서 2030 세대들의 지지를 받는 매력적인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쾌한 반란이 주인공이 당 대표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세 명 중에 분명 누구를 지지한다는 뜻이겠죠. 네.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당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사실상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오세훈 전 시장 경우에는 사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 2019년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서 본인이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게 득표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70%를 차지하는 당심에서는 이제 당시 황교안 후보에게 패배해서 네. 당 대표가 되지 못했는데 자신이 이루지 못한 당 혁신의 꿈들을 이런 젊은 후보들이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당 내에서 이 신진 주자들의 부상을 예사롭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는 듯한 발언이 새어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직전에 나온 말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심상치 않아. 내가 볼 때는 잘 가고 있어. 근데 좋은 거 보려고. 아니, 나경원 선수가 사진 찍으려고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아니, 지금 대권 구도에 투표 맞추는데 완전히 신부 대결로 가버리니까 속수못 찍네. 국민들이 맞추면 국민들이 요즘 때부터 느꼈었던 그 신부에 대한 새로운 축구에 대한 것이 지금 인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냥 일본이가 물론이 되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방송이 되는지 모르고 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준석이 돼버릴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당 지도부조차도 이런 변화를 인식하는 그런 그 변화의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가 물론 이제 본 경선에서는 당심이 70%를 차지하지만은 예. 점차 퍼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그 당 중진들 주호영, 나경원 후보 경우에는 처음에는 도로한국당 아니냐, 영남당 아니냐 예. 이런 논란들은 이제 차츰 주춤해졌습니다. 네. 세대교체 논쟁 때문에 와. 물론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교체 분위기에 지금 압도되는 그런 그 부작용을 본인들이 겪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패기도 좋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경륜 아니냐. 아, 선거도 이겨보고 저보기도 한 우리들이 그래야 나서야지 당의 혁신 방향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예.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또 끌어들이는 그 예. 역할들 이런 부분들은 경륜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당심을 집중 공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비 경선도 있고 본 경선도 있고 그래서 뭐 기싸움 그리고 중량급 인사들 사활을 건 싸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를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여권의 잠룡들로 불리는 인사들도 봉하마을을 찾아서 친노 마음을 잡게 나섰는데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무겁게 반성하곤 합니다. 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말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통합을 뜨겁게 함께 만들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만에 하는 것인 만큼 조직의 저항도 거세고요. 또 당연히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권한, 독점에 대해서 이것이 견제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패단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힘없는 서민이 입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는 뭐 도정을 이유로 불참했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이 봉하마을에서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SNS에서 이유를 밝혔는데 뭐 그 지금 사람 사는 세상 노 전 대통령의 구호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조금 메시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사람 사는 세상. 예. 여기에는 다들 동의를 했는데 이른바 이제 그 민주당 내 빅3 접근하는 법이 좀 더 다릅니다. 그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뭐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민 통합이라든가 공정한 세상 이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결국 본인의 약점 중에 하나인 친노를 잡겠다. 물론 이해찬, 한명숙 두 전직 총리가 지원군으로 들어선 거는 맞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의 접점은 없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것도 2006년에 열린우리당 성남시정에 출마하기 하면서부터지 그 당시 이후에는 이제 정동영 당시 후보랑 가까웠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접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우리의 숙제다. 그러면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발전시켜야겠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본인의 선거 구호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이낙연 전 총리 경우에는 전 대표 경우에는 노무현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했었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대회에서 노무현 후보를 당시 지지를 했습니다마는 열린우리당 창당 때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때는 반대표를 던졌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세균 전 총리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많이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강성 친문들의 표를 겨냥한 그런 언급들을 했는데 정세균 전 총리는 유일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부터 의장까지 줄곧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내 그런 인연으로 하여튼 내가 친노의 적자다 이런 식으로 친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제 하는 말들,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인터뷰 때 보니까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권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말은 아꼈습니다만 검찰 개혁 이야기하면서 본인도 출마를 해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비서이자 뭐 참모 출신 아닙니까? 한때는 좌의정 우광재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초기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지냈을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수족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27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27일 어디서 하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만들었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것도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과연 출마를 대선에 도전을 할 것이냐, 저는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들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도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못 하겠는 게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추미애 전 장관은 지지세를 확실하게 모은 것도 아니고 또 당내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히 강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 그래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최근 뭐 언제쯤 얼굴이 등장을 할까, 언제쯤 나올까 이제 궁금한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뭐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한국 여론조사 연구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예. 거기서 지금 조사를 한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계속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오차 범위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 주 전 조사보다도 상당히 이재명 지사는 조금 오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내리는 예. 지금 오차범위 내까지 예. 오는 그 조사가 나타나는데 명확한 거는 이강 체제입니다. 예. 그리고 일중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일중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추세가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지지율에 부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상당히 그 이강 체제가 공고화되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윤 총장이 본격 정치 선언을 하면은 또 한 차례 큰 파도가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펴는 분이 또 한 분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인데요. 평생 검찰만 한 사람, 검찰 사무만 한 사람이다 라면서 지금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홍준표 의원도 시동을 걸고 있는 거겠죠? 홍준표 그 의원 경우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으로 복당이 돼야지 예. 될 텐데 복당 이후에 분명히 홍준표 의원 경우에도 국민의힘을 통해서 대권 경선, 대권 가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결국 윤석열 전 총장과 야권 대권 단일 후보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예. 또 두 분이 워낙 검사 출신이고 비슷한 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네.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네.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는 벼락치기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등 문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외교부 등 이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좀 더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한 건데요. 대만 해협 관련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대만 해협이 공동 성명에 포함이 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원칙 수준에서 포함된 정도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 측의 입장은 외교부 발표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또 백신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백신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백신을 요구하는 국가가 많은 상황이어서 특정 국가와 백신 스와프를 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예. 중국 견제로 해석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번 회담을 좀 아쉽게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한 건데요. 한미 공동성명에 우리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관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들은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방미 성과 잠깐 짚어볼까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중국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동 성명 내에서 타이완 해협이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고 코드가 들어가니까 중국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예. 그 정상선언문에 그 한미 공동선언문에 그 싱가포르 회담이 예.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다. 예. 그거 더해서 남북 대화를 자연스럽게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우리의 성과라면은 예. 미국 측으로서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거뒀다라고 예. 하는 그런 미국으로서는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은 양측이 모두 동상이몽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예.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북한 비핵화란 환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리로서도 조금 전에 중국 대사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경고일 수도 있고 예. 중국 정부의 시진핑 정부의 압박이 강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 균형 또 예. 동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두고 봐야 될 대목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고 이제는 중국과 좀 긴밀하게 물밑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전달을 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을 하고 또 안심시키는 작업들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예. 다소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자, 두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호들갑을 떨 만큼의 회담 결과였다는 평가는 과도한 견광부회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네, 뭐 여야의 입장차야 예상했던 결과입니다만 너무나 극과 극이네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뿜뿜이라는 단어까지 그렇습니다. 쓰고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야당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약속 정도 아니겠느냐라면서 조금 깎아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국익을 앞두고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너무 예. 치켜 세울 필요도 없고 너무 깎아내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성과 또 과실 이런 부분들을 국회 외교통상위라든가 여러 그 루트가 있으니까 예. 거기서 꼼꼼하게 한번 세밀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후속 조치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